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금요일인 오늘도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 하늘 흐려져서 일요일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의료와 생명과학을 주제로 설립된 전문과학관이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에 앞서서 무료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젊은 문화기획자들의 실험적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전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1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확기 잦은 비로 나달에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를 본 벼를 매입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달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아 찰벼를 포함한 품종에 상관없이 수바라 피해를 본 벼를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일선 시군별로 매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모니터링단은 학부모 33명으로 구성되며 급식업체의 위생 상태와 학교 급식지원센터 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원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 급식 부적합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이달 14일까지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아동복지관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60곳입니다. 이 사업은 비상시 대피 속도가 느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방역 마스크는 연기와 유독가스 차단에 특화된 마스크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첫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의 새로운 과학문화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손석준 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과학관 건립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학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강원 지역에 처음으로 지역 내 과학문화 전시, 교육, 행사 등을 전담하는 거점 기관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 기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 원주 IC에서 나오시면 5분만 안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위치 안내까지 잘 해주셨는데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전체 규모와 함께 또 어떤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 과학관은 연면적 7,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인데요.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생명과학을 다루는 상설전시관이, 2층에는 의과학을 다루는 상설전시관과 교육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과학관 앞마당은 빅뱅 광장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야외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야외 행사까지 이뤄질 수 있게 알차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빅뱅 광장. 네, 자 이번 과학관은 의료와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전문 과학관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다른 과학관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특징을 갖추고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초의 전문과학관으로 기존 이제 광역도시에 있던 종합과학관과는 그 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즉,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이제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의과학 산업과 연계하여 통상의 과학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수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맛만 보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깊이의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의 강연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고품질의 강연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 태장동 소재 옛 미군 부대 부지였던 캠프롱 시민공원 내에 조성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 속의 과학관이라는 컨셉이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이제 완성 단계는 아니고 과학관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캠프롱 시민공원은 조경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례로 이제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등이 공원 내에 들어올 계획인데 완성이 되면 아주 융합적인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과의 협업을 한다면 뭐 그림에 나타난 유전병이나 전염병 등에 대한 강의나 전시를 하면 많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서는 뭐 전통 한의학에서 쓰이던 의료 도구의 전시나 많이 쓰이는 의료기구나 시설의 과거 모습을 살펴보고 그 뒤에 있는 과학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숲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예. 여름에는 곤충 채집과 뭐 분류를 하고 또 표본 만들고 하는 야외 과학문화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다양하게 계획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 4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 어떤 전시들이 공개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무료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데 새롭게 구축된 생명과학과 의과학 전시물들 이런 것들은 종합과학관에서 잘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서 관람 체험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화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 혹시 보셨나요, 진행자님? 예.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막 전시물이 살아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예.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은 이제 과학기술의 진보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맞추어서 저희 전시물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게 만들어야 관람객들이 계속 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살아 움직이는 과학관까지도 완성해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의 열정으로 생동감 있는 과학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앞서 말씀 나눴지만 중부 내륙권 학생들에게는 과학교육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예. 교육의 역할도 큰 것 같은데 과학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 과학관은 이번 겨울방학의 시작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 연계형, 그러니까 이제 전시물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그런 전시 연계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실험을 또 많이 하는 이제 생명과학적인 실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실험 중심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 분야하고 융합된 융합형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그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 연계형 등 총 14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의과학, 생명과학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요새 또 가장 핫한 게 또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ICT 교육 중에서 인공지능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프로그램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거와 함께 저희 과학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벽지의 학생들을 저희 과학관에 초대해서 전시 해설 및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희 과학관이 체험물과 교육 기자재를 가지고 벽지의 학교나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곤충 채집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익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채롭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 지역사회에는 그럼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도 말씀 여쭙고 싶고요. 또 지역 산업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과학문화는 이제 단순히 저희가 이제 문화라고 하면 그냥 보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자기의 인생 방향을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또 다른 분야의 문화 영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좀 아쉬워했던 이 과학문화 분야가 좀 강원도 지역에는 좀 없지 않았는가 뭐 이랬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하는 개관식 이전에도 벌써 이제 시작해서 미래 강원 지역 과학문화의 발전과 전파를 위해서 벌써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력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강원도청, 원주시청,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관의 개관을 말씀드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모든 기관장들께서 흔쾌히 협력 의사를 보여주셔서 내년도에는 뭐 명사 강의나 청소년 캠프, AI 활용 경진대회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개관을 기다려온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학관은 의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오셔서 과학문화를 즐기시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과학관의 개관식과 더불어 내일까지 제10회 강원 과학기술 대축전도 함께 열리고 있으니까 자녀분들,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도 하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학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개관식 잘 치러주시고요. 뭐 이미 무료 개관 시작을 해서 관람객 1호 대상으로 환영 이벤트도 하셨죠? 네네네. 네, 앞으로 그럼 30일까지 이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무료 시범 운영 기간에 과학관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네요. 예,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손석준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인 애프터아워즈 큐레이팅잼 수료생들의 결과 전시가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애프터아워즈 큐레이팅잼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인 애프터아워즈 큐레이팅잼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올해로 3년 차라고 합니다. 전시 기획자 양성을 통해 관내 시각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애프터 아워즈는 재즈 클럽의 정규 공연이 끝난 뒤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잼 세션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폐점 이후 또는 특근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큐레이팅 잼은
새로운 고민과 사유로 밀도 있게 채워가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새로운 고민과 사유로 재미있게 채워나가길 바라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전시 기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예비 전시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큐레이팅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수료한 수료자들에게는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직접 전시를 기획해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총 11명의 수료생이 세 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시선과 기획을 담은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오는 15일까지 남산골 문화센터 미담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휴관일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정은지 대리에게 들어봤습니다. 양성 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의 의욕과 열정은 넘치지만 방법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홍보, 전시 구성, 예산, 소통 방법 모든 과정마다 하나하나 벽에 부딪혀가면서 어떡하지라는 의문과 싸워나갑니다. 이런 난관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중간에 그만두려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요. 그런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게 이번 프로그램이 가진 힘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것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료생들은 25세부터 54세까지 다양한 원주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던 분들이 다수이고요. 전공 선택이 20살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에 시작되는 걸 고려하면 이분들의 시작은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꿈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해냈다는 것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에서 오는 열정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자들이 직접 기획부터 연출까지 참여한 만큼 이번 전시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각 팀이 어떤 주제로 전시를 꾸몄는지 작품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한철 공방팀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이른바 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공예 작품을 중심으로 감각적인 느림을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객꽃 오브제 만들기, 아크릴 물감 풍선 만들기처럼 작품 제작의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며 예술이 우리 일상에 머무는 방식을 새롭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그리트 팀은 동양화와 한국화의 핵심 개념인 여백에 대한 탐구로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네. 비워진 공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미가 드러나는 동양 회화의 미적 감각을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풀어냈습니다. 비어있는 듯하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백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프터 비조팀입니다.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 바로 식탁을 전시의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이 식탁이라는 매개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쌓인 기억들이 서로 교차하고 포개지며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김미현 작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시장에서 완성된 결과만 보게 되지만 그 뒤에서는 기획부터 예산, 공간, 동선 설계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지보다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과정을 통해 확실히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의 잠빗은 소리에 담긴 기억을 식탁이라는 매개체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식탁은 누구나 경험하는 공간이죠. 혼자 있을 때도, 누구와 나란히 앉을 때도, 가족이 모이는 순간도 삶의 중요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퇴적되는 장소입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가로 3m, 세로 8m의 큰 식탁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그 위에는 색색의 아크릴판이 놓여있고 빛을 받으면 잔잔한 잔여빛이 겹쳐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분들은 6개의 사운드를 들으며 혼자, 둘, 여럿으로 확장되는 기억의 흐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이끌어갈 예비 큐레이터들의 첫걸음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담긴 전시 현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여유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해봅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자, 원주시가 관광열차 차고지 붕괴 사태의 해결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원주 방곡에서 근대까지의 관광열차 차고지 붕괴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원주시가 사태 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방곡 근대 관광열차 차고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6시 48분께 옛 중앙선 방곡역 인근에 위치한 관광열차 차고지가 붕괴된 채 발견됐습니다. 예. 이는 관광열차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치형 차고지 승장이 붕괴돼 내부에 있던 관광열차 2대의 천장과 창문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 진행과 무관하게 관광열차부터 덥석 매입한 졸속 행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2022년 관광열차를 먼저 구입했지만 폐설로 매입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을 당초보다 2년 늦은 2024년 11월로 미뤘습니다. 차고지 역시 올해 지붕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고와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원주시는 2차 붕괴를 막기 위해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공사업체와 피해액을 산정한 뒤 부상 범위 검토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광열차 구매 후 사업이 지체돼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협의 등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 사고 발생이 관광열차 개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곡 금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95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중앙선 폐설로를 활용해 관광열차와 공원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사고 후속 조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횡성 소식인데요. 횡성 3.1공원이 산림청 모범 도시숲으로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3.1공원이 2025 모범 도시숲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산림청 주관 2025 모범 도시숲에 횡성 3.1공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모범 도시숲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치와 규모, 유지관리, 주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종합평가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27곳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6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횡성 3.1공원은 어떤 공원인지도 안내해 주세요. 네, 횡성 3.1공원은 대표적인 관광 증진형 도시숲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맨발 황토길과 생태 연못,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3.1절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에 이어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숲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3.1공원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으로 자연 경관을 마음껏 즐기고 산책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도시숲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횡성 3.1공원 관련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을 고부가 가치화해서 지역 상생과 산업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은 지역 상생과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의 R&D 기반 원료 소재 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실현을 위해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중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국내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텅스텐 등의 핵심 광물 자원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지역 상생 협력과 영월군의 기회 발전 특구,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텅스텐 원석 및 정광 등의 공급을 비롯해 인력 교류와 기술 교육, 공동 연구, 기관의 보유시설 및 장비 상호 이용 등을 협력합니다. 특히 알몬티 대한중석은 0.45%의 원석을 65%의 텅스텐 제품으로 만드는 섬광장 건설 공사가 막바지에 있고 이르면 연말 시험 생산을 위한 시운전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평창군 미탄 주민 주식회사가 2025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준비해 주셨죠? 네, 2025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미탄 주민 주식회사가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서 미탄 주민주식회사가 선정되며 3년간 5억 9천만 원을 확보해 농촌 활력사업과 마을 활력 프로그램, 활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미탄 주민주식회사는 체험마을과 백룡동굴, 육백마지기 등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에 역점을 둡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 지역과 도시 청년 간의 연계를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며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도원 기자였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찾아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